옛날 조선시대에 관서 땅 남영군 청여년 복정골이라는 산세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아, 정말 그곳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기 좋은 곳이었지요. 거기서 백성들을 즐겨 돕는 마음씨 착한 선비 정서한이 살았습니다. 서한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해서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25 되던 해에 서한은 인근 고을 윤진사의 딸 채연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양가 부모들이 정한 거였는데 두 집안 문벌이 비슷해서 모두 만족했어요. 채연은 마음이 고와하고 총기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희며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아름다웠지요. 시집 오기 전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소학과 내후는 물론 논어와 맹자까지 두루 익혔어요. 하지만 채연은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우리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너무 똑똑한 걸 자랑하는 게 좋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신혼 초에는 서한과 채연이 서로 아끼며 단란하게 살았어요. 서한은 아내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좋아했고 채연은 남편의 온화하고 선량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달을 보며 시를 읊거나 꽃핀 정원을 거닐며 담소를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남편 정기수가 형조 참판까지 지낸 덕에 자존심이 높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자신보다 학식이 뛰어나다는 걸 직감하고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어려서 글을 배웠지만 채연만큼 깊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참, 며느리가 시집온 첫날부터 유씨 부인은 채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사할 때 너무 당당해 보였고 말투가 너무 정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씨 부인은 채연을 사사건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빨래와 청소는 기본이었지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온 동네에 들릴 정도로 크게 꾸짖었습니다. 유씨 부인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밥을 조금 짜게 하면 남편을 일찍 죽이려 하느냐 소리쳤고 옷 빨 때 주름이 조금 남으면 솜씨가 못나서 어떻게 양반집 며느리가 되겠느냐며 다시 빨라고 했지요. 채연은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시어머니께 대들면 우리 남편이 곤란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훔쳤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한에게 큰 변고가 닥쳤어요. 아버지, 정기수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기수는 몇 달 전부터 기침이 심해지더니 몸이 약해졌습니다.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지요. 임종 직전 정기수는 서한을 불러 자물쇠 달린 나무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 상자는 때가 되면 열어보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내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아내를 잘 믿어라. 그 아이는 너를 위해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정기수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한은 아버지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어요. 특히 채연에 대한 말이 궁금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난 뒤였지요. 그런데 유씨 부인은 남편 장례를 치른 직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무 상자를 채연이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둔 거예요. 유씨 부인은 상자를 자신의 방 깊숙이 숨기고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서한은 과거 공부를 접었습니다. 상중에는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당시 풍습 때문이지요. 대신 농사일을 돕고 집안일을 거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3년상이 끝난 후에도 서한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로 서한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고관이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서한도 똑똑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청탁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서한은 착한 성품 탓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일을 해주다 보니 자신의 공부 시간은 뒤로 밀려났지요. 유씨 부인은 이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유씨 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연을 구박했습니다. 채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지만 남편이 점점 나태해지는 걸 보며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시험 준비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이 늦게 들어왔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지요. 유씨 부인이 다그쳤습니다. 서한은 당황해 거짓말을 했어요. 책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맹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리께서는 맹자 중 어느 편을 보셨나요? 양해왕 편을 보았소. 아, 그렇다면 왕하필 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은 식은땀이 났어요. 유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보다 박식하다는 걸 느껴 화가 치밀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서한을 혼내고 채연을 따로 불러 꾸짖었습니다. 유씨 부인의 질투와 시기는 더해갔어요. 채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도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 채연은 서한 방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서한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아침과 저녁에 각각 1시간씩 제가 나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서한은 이상했지만 그리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채연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유씨 부인이 숨긴 나무 상자 위치를 파악했어요. 새벽에 집안을 뒤졌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 방 장롱 뒤에서 상자를 찾았습니다. 열쇠는 유씨 부인이 목에 걸고 다녔어요. 목욕할 때만 잠깐 벗어놓는 걸 알았지요. 어느 날 저녁 유씨 부인이 목욕하러 간 사이 채연은 재빨리 열쇠를 가져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문제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기수가 재직 중 겪은 사건들, 해결 방법, 과거 문제와 모범 답안, 사서 핵심 구절과 해석, 법령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첫 장 메모에는 내 며느리는 재주가 있으니 귀로 가르치는 게 좋을 것이다. 서한이는 귀로 듣는 걸 잘 기억하니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유씨가 질투 심하니 몰래 하라. 직접 가르친다고 하면 서한이가 자존심 상할 테니 잔소리처럼 하라. 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해 두었지요. 채연은 핵심 내용을 암기하고 상자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밀 교육이 시작됐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 간 논밭 경계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할까요? 양쪽 말을 공평히 듣고 사실을 파악하세요. 토지 대장과 문서를 확인하고 원로 증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대학의 명덕 정신으로 공정히 판단하세요. 서한은 처음엔 듣기만 했지만 설명이 체계적이었어요. 아침에도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물었지요. 논어에서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 했는데 관리 자세와 관련이 뭐예요? 관리는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적인 의리를 앞세워야 합니다. 백성 어려움을 해결할 때 정의와 공정만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이런 교육이 한 달 넘어가자 유씨 부인이 눈치챘습니다. 한밤에 엿듣고 분노했어요. 다음 날 채연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서한방에 들어가지 마라. 채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다른 방법을 세웠어요. 빨래할 때 중얼거렸습니다. 분쟁 조정은 양쪽 말을 공평히 들어야 해. 논어에서도 들어보기 전 판단하지 마라 했지. 우물에서 물 낄 때도 그랬어요. 상소문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지적해야 해. 대학의 경물 취지가 그런 뜻이지. 서한은 유용한 내용이라 자연스레 들었어요. 유씨 부인은 의심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유씨 부인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서한을 괴롭힌다니까? 잔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소문은 과장되어 퍼졌어요. 채연이 구박하고 때린다는 소문까지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르고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이설이 박겸이 찾아왔어요. 유씨 부인과 손잡고 서한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요. 박겸이 분쟁이 생겼다며 서한을 불렀습니다. 서한은 어머니 명을 어길 수 없어 고민했어요. 하인 옷을 바꿔 입으려 했지요.
그때 채연이 들어와 봤습니다. 아무 말 않고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거짓 분쟁 가려내는 방법요. 서한은 깨달았어요. 결국 박겸에게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연이 설명했어요. 거짓 분쟁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이 있어요. 유씨 부인과 박겸은 계획이 틀어져 분노했지요. 교육이 계속되면서 서한의 지식이 쌓였어요. 채연은 사서 구절을 사례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수신 제가치국 평천하는 개인 수양부터라 했지요. 관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백성 다스릴 수 없어요. 매일 성찰이 필요합니다. 중용의 신독이 그런 이유죠. 겨울에 채연에게 고열과 기침이 왔어요. 병세가 심해졌지요. 유씨 부인은 꾀병이라 냉담했어요. 약도 안 주었지요. 하지만 채연은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상소문 쓰는 법은 상황 파악하고 문제 지적, 해결 제시예요. 정중한 어조 유지하세요. 봄이 오자 서한이 과거 보러 한양 가겠다고 했어요. 유씨 부인은 비웃었지만 서한은 굳혔습니다. 채연이 도와줬습니다. 떠나는 날 채연이 말했어요. 이제 아침 저녁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혼자 하실 때가 됐어요. 서한이 떠난 그날 밤 채연이 쓰러졌습니다. 열이 사흘 동안 안 내렸지요. 유씨 부인은 마지못해 간병했지만 원망했어요. 한양에서 서한은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가 채연이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향촌 분쟁 처리, 부모 앞 진실, 상소문 구성요. 서한은 감동받았습니다. 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글을 썼지요. 시험 끝나고 발표해서 장원 급제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알렸어요. 유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채연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채연이 문제첩을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메모를 읽히며요. 유씨 부인은 충격받았습니다. 서한은 채연 앞에 무릎 꿇고 스승님께 절했습니다. 유씨 부인도 무릎 꿇고 용서 빌었어요. 채연은 일으키며 어머님, 지난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집안을 지키려 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유씨 부인은 사과하고 소문을 바로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요. 박겸도 사과했어요. 서한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효와 사랑을 다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채연을 친딸처럼 아꼈고 채연은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채연 병도 나았습니다. 관직 나가기 전 두 사람은 학문을 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연을 현부인이라 불렀어요. 젊은 부부들이 교육법을 배우러 왔지요. 중요한 건 남편 자존심 지키며 가르치고 진심으로 성공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지혜가 증오와 질투를 이긴 전설로 전해집니다. 가족 갈등이나 교육 의미를 말할 때 떠올린다고 해요. 진정한 승부는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크지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이길 것 같았는데 며느리의 사랑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어머니도 잘못 깨닫고 사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지요. 참, 나이 들어서도 가족 사이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세요.